이게 전체 인구의 15%에서 20% 정도로 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고 있대요. 전 저 선이 거슬리고 저 조명 색깔이 거슬리고 이 폰트 간격이 거슬리고 남의 감정에 좀 신경 쓰기보다는 내 감정을 먼저 신경 쓰고, 안 그러면 병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고. 안녕하세요.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답해보는 시간, 드로앤드로의 자립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정말 무던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지용 PD는 제가 예민한 줄 알았어요? 네. 왜요? 저희가 영상을 이제 드리면 확인을 해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오디오 체크가 진짜 남다르세요. 저희가 못 듣는 걸 들으세요. 전에 그래서 난리 한번 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저만 들려요? 이러면서 이게 안 들린다고? 그리고 저는 피드백 같은 거 주면 보통 이거 색감 이렇게 해주세요, 뭐 폰트 이렇게 해주세요, 칸 여기 조금 안 맞아요, 이런 거. 그리고 앤드류님 집 가보면 이 사람 대단하다. 시각적으로 예민하다. 엄청 예뻐요, 집이. 나 빼고 다 알고 있었구나. 저는 제가 밥도 진짜 안 가리고 먹고 잠도 되게 잘 자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새로운 환경 이런 거 잘 적응하고, 그래서 난 되게 무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HSP라는 거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거 테스트를 우연히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Highly Sensitive Person이라고 해서 그 테스트가 있어요. 꽤나 높게 점수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한번 상담을 받아볼 정도다 하는 그 레벨이 나와서 이게 뭐지?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같은 환경에서도 그런 주변에서 오는 자극들 있죠. 빛이나 아니면 시각적인 거, 후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더 많은 걸 받아들인대요. 근데 이게 그 전체 인구의 15%에서 20% 정도로 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고 있대요. 오, 진짜 많이 갖고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거의 한 5명, 6명 중에 1명 꼴이잖아요. HSP 사람들의 특징이 그 지나간 경험들을 다시 이렇게 막 살피고, 그때 기억을 되게 세세하게 기억하고, 이때 여기서 이런 향이 났었는데, 이때 누가 이런 표정을 지었는데, 이런 말을 했는데, 사람들의 미묘한 그런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걸 되게 잘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피곤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내향형인 사람들이 사람들 만나고 오면 기빨린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비슷해가지고 이걸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향형인 사람도 HSP가 있대요. 저는 완전 외향형이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HSP일 수 있는 거죠. HSP 사람들이 외부적인 환경이나 자극들에 더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니까 향에도 예민한 사람들이 있고, 빛 같은 거 예민한 사람이 있고, 사람들과의 모임에서도 누군가가 이제 소외받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의 감정에 더 막 공감하고, 또 하나는 뭐 미디어 같은 걸 봐도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의 뭐 아픔과 상처에 너무 깊이 공감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회사를 못 다녔던 거예요. 제가 회사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일을 누군가와 같이 하는 걸 난 왜 이렇게 못하지? 했던 게, 부스를 디자인하거나 이런 거 해도 저는 저게 거슬리는 거예요. 전 저 선이 거슬리고 저 조명 색깔이 거슬리고 이 폰트 간격이 거슬리고 이러는데,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에이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 이러니까, 저는 그게 내내 거슬려서 그냥 내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다 내가 하고 있으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누구랑 일을 좀 같이 못하는 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회사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돌이였던 것도 그 이유가 있었던 거야. 밖에 나가면 그게 다 짜증나는 게 많으니까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어서 집에서 일하고 집에만 있고 이랬던 게, 이 거슬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이 예민함을 갖고도 잘 살아가는 법에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HSP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피곤한 거예요. 회사를 다니거나 외부 활동을 하고 집에 왔을 때 굉장히 지쳐있고 피곤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고 해도 피곤한 게 크니까 좀 많이 지쳐요. 집에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전환 활동이에요. 전환 활동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에 이렇게 굉장히 집중을 하고 다음 일로 넘어갈 때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루틴 같은 행동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환하는 게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면 일을 할 때 뭐 편집 일을 하다가 기획서를 쓰다가 뭐 리서치 하다가 이게 변화할 거 아니에요. 그 중간중간에 커피를 잠깐 마시고 아니면 스트레칭을 하고 그 사이에 휴식기라고 할까요? 이런 걸 하잖아요. 네. 저는 딱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오케이, 나는 외부의 활동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지금부터는 나의 일을 할 시간이야, 나를 위한 일을 할 시간이야로 또 이렇게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때 내 상태를 바라봐서 만약에 내가 뇌가 지쳐 있으면 몸을 쓰는 활동을 하고요, 몸이 지쳐 있으면 뇌를 쓰는 활동을 해요. 이게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다고 해서 그냥 몸이 지쳤는지 뇌가 지쳤는지를 구분을 안 할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안 하고 그냥 바로 침대에 다이빙 해버리죠. 그냥 널브러져 있고 그냥 네. 그러고 이제 유튜브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보통은 내가 뇌가 피곤한 경우에는 뇌를 쉬고 몸을 쓰는 걸 하면서 뇌가 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뇌가 피곤한 상태에서 누워서 유튜브를 보게 되면 또다시 뇌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곤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때는 산책을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정말 운동하기가 너무 싫다, 밖에 나가기 싫다, 그러면 저는 요리를 해요. 내가 재료를 손질하고 재료를 썰고 뭐 이거를 뭐 굽거나 볶거나 몸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럼 뇌가 좀 쉬는 시간이 되는 거죠. 반대로 어떤 날은 몸이 굉장히 지칠 때가 있잖아요. 뭐 몸 쓰는 일을 하고 집에 왔다거나 그럼 몸이 피곤할 때는 오히려 좀 뇌를 쓰죠. 그땐 유튜브를 봐도 좋고 TV를 봐도 좋고 책을 읽어도 좋고 그때는 이제 공부를 해도 괜찮아요. 앉아서 뇌를 쓰는. 그렇게 하니까 피곤한 몸으로도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효과적이더라고요. 전 지금까지 운동하면 피곤해서 집중이 더 잘 안 돼야 되는데 꼭 공부가 더 잘 되더라고요. 맞아요. 왜 우리 막 체력 기르려고 운동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운동하고 나면은 뇌가 맑아지는 이유가 뇌가 쉬어서 그래요. 그래서 꼭 집에 왔을 때 저를 살펴봐요. 내가 지금 뇌가 피곤한 건지 몸이 피곤한 건지 그거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달라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런 외부 자극을 차단해요. 너무 거슬려. 그래서 두 번째가 외부 자극을 차단하는 거예요. 최대한. 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다 어쨌든 거슬리는 게 많다는 거거든요. 예민한 사람이라는 거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남한테 패 끼치는 걸 되게 싫어해요. 패 끼치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누구랑 부딪히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누구한테 피해를 줄까봐 늘 이렇게 좀 조심조심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 뜻은 반대로 누군가 나한테도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거슬리니까. 저는 그래서 특히나 싸움 같은 거 진짜 안 좋아해요. 논쟁을 한다거나 싸움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좀 힘들어해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요즘 그런 유튜브 영상들 중에 좀 자극적인 영상들 많잖아요. 어느 동네에 막 술 먹고 싸움 나는 거 이런 것들. 그 식당이나 카페 이런 데서 막 옆에서 커플이 싸워. 그럼 난 또 막 괜히 내 일도 아닌데 그게 너무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쵸?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꼭 필요한 아이템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스폰서 소니코리아에서 새로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나왔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존에 1000X M4 이거 제가 4년 전에 소개해드리고 제가 이거를 4년 동안 정말 잘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1000X M6가 나왔습니다. 소니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1위인 거 아시죠? 이번에 나온 제품이 또 그래미상을 수상한 엔지니어 분들이랑 같이 참여를 해서 사운드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대구 강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헤드폰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용을 해봤는데 전 진짜 대중교통 탈 때 특히 기차, 비행기는 진짜 시끄럽거든요. 비행기 탈 때 노이즈 캔슬링 무조건 이거 진짜 필수템이에요. 저는 이것도 진짜 잘 썼거든요. 이거 진짜 4년 됐는데 고장도 한 번도 안 나고 이거 항상 갖고 다니면서 너무 잘 썼는데 이거랑 비교해서 써봤는데 달라진 게 마이크가 12개로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이걸 수음을 더 잘하니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돼서 제가 사실 체감하기로도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차나 비행기나 이게 장거리 여행할 때 이거 이제 끼면 너무 조용하고 잠도 되게 잘 오고 그리고 전 진짜 소니 헤드폰이 너무 좋은 게 이 쿠션이 진짜 부드러워요. 편하고 저는 사실 다른 헤드폰들도 있는데 오래 끼면은 맞아요. 귀가 아파가지고 진짜 아프잖아요. 저 이거 진짜 10시간 비행해도 이건 귀가 안 아파요. 그리고 제가 또 진짜 좋아하는 기능이
이게 퀵 어텐션이라고 이쪽에 손을 갖다 대면은 밖에 소리가 들려요. 이거를 굳이 안 벗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소니 헤드폰 쓰면서 진짜 제일 좋은 게 폴딩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저는 케이스 사실 안 써요. 제가 이거를 지금 4년째 쓰고 있잖아요. 네. 케이스 한 번도 안 써서 이게 진짜 튼튼해가지고 그냥 접어서 그냥 가방에 쓱 넣고 그냥 다녀도 한 번도 안 고장나. 이 폴딩 기능이 바로 이전 모델은 없었는데 이번에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미드나잇 블루 색상이 새로 나왔어요. 플래티넘 실버, 미드나잇 블루, 그리고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나왔는데 디자인이 되게 미니멀해가지고 다양한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막 포멀한 스타일도 좋고 캐주얼한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전 이 미드나잇 블루 새로 나온 색상이 예쁠까 하고 봤는데 이건 진짜 실물이 진짜 예뻐요. 무광이기도 하고 티셔츠에 청바지랑 캐주얼한 거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번에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댓글 이벤트도 진행하니까 여러분 영상 끝나고 밑에 더보기란 확인하셔서 꼭 이벤트 참여해서 헤드폰 받아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하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들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 환경에도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물리적 환경이랑 사회적 환경이 있어요. 물리적 환경은 조명이나 아니면 소음이나 우리의 뭐 후각, 청각, 시각 이런 자극들, 감각적인 자극, 이거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 대부분의 이제 조명들이 전구색, 노란색으로 돼 있고, 그래서 오후 시간 퇴근하고 나서 집에 온 시간이 되면 거의 형광등은 켜지 않고 노란 전구색 간접 조명 이런 것들을 많이 켜놓고 사는 편이에요. 그리고 디퓨저나 뭐 룸스프레이 냄새 관리도 잘하고, 특히 남자 혼자 사는 집에는 호레비 냄새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빨래 자주 하고, 그래야 이게 좀 집에 왔을 때 거슬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독서나 아니면은 공부를 한다거나 일을 할 때 집에 불을 거의 다 꺼놓고 핀 조명 있죠, 스탠드 네네. 하나 켜놓으면 되게 집중이 잘 되거든요. 다른 거에 시선이 안 가고. 왜냐면 우리는 보이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딴짓하게 되고 어둡게 하고 살아가는 편이에요. 사람들이 저한테 막 물어보는데 집에 어떻게 이렇게 항상 있냐, 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생산적인 것들 하냐, 자기 퍼즐러 있는데, 그게 잘 정리진돈이 됐기 때문에 그 공간마다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밥 해 먹고, 여기는 휴식하고, 여기는 일하고, 여기는 책 읽고, 이런 게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집에서도 충분히 생산적으로 살 수 있다. 집이 넓고 좁고 이런 거를 떠나서도 우리 집이 나에게 포근한 공간인가? 아니면 너무 거슬리는 자극이 많은 공간인가도 한번 생각해봐서 나에게 잘 맞춰서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20대 때는 아직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저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1년에 한 4-5번 정도 가구 위치를 바꾼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거야. 내가 이렇게 예민한 줄. 그러니까 나한테 최적화될 때까지 그 조그만 방에서 가구를 계속 바꾸면서 살았어요. 어떤 게 나한테 최적의 동선을 만들어 주는가. 그러니까 진짜 피곤하게 살았던 거야. 근데 피곤하지 않으려고 피곤하게 살았던 거야. 그런 거네. 안 그러면 피곤해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사회적 환경을 정리하는 거. 내가 최근에 서점에 갔다가 이 책을 발견하고 첫 장을 읽자마자 이건 사야겠다고 산 책이거든요. 근데 이 제목이 개소리에 대하여예요. 그리고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첫 줄 이거였어. 우리 문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개소리가 너무 만연하다는 사실이다. 이건 사야 된다. 이걸 사갖고 이걸 쭉 읽어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개소리라는 게 또 필요한 소리들도 있어요. 근데 나한테 거슬리면 개소리인 거야. 나한테 필요 없으면 개소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수많은 개소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개소리를 내가 다 차단할 수 없잖아. 그때마다 내가 노이즈 캔슬링을 끼고 네? 저는 헤드폰을 껴야 집중이 잘 되는 편입니다. 이럴 수 없잖아. 정말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은데 우리의 뭐 체면상 혹은 관계상.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를 되게 잘 정리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을 했고, 근데 인간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요? 그게 무슨 가구 배치 바꾸듯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책이 좀 힌트를 줬던 게, 개소리라는 게 사실 누가 말하냐, 누가 듣냐, 어떻게 얘기하냐,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냐에 따라서 이게 개소리고 혹은 개소리가 아닐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좋게 들려, 이 사람이 하는 건 별로 듣고 싶지 않아. 그런 경우 진짜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서 개소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좀 세워보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 기준에 부합해서 나의 인간관계에서도 나에게 불편한 자극을 많이 주는 사람의 분류와 그러지 않은 사람을 좀 나눠서 내가 좀 에너지가 회복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자주 만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을 좀 거절하고, 그리고 우리 또 예민한 사람들은 그 거절을 되게 못해. 그거에 대해서 남의 감정에 좀 신경 쓰기보다는 내 감정을 먼저 신경 쓰고 노이즈 캔슬링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특히나 의리, 뭐 정, 그런 단어들 때문에 갖게 되는 것들에서 오는 죄책감이나 혹은 의무감, 책임감,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절하는 것도 진짜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안 그러면 병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타인에게 탓을 하게 돼. 또 그만큼 또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예방해서 살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현명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민한 사람으로서도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전환 활동하기, 외부 자극 최대한 줄이기, 주변 환경 정리하기. 혹시 여러분 중에도 HSP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만의 꿀팁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